지금 저희 그 컴퓨터 이 인터넷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사장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좀 많이 끊기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길수 사장님이 되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포착이 돼서 제가 그분 미소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 관계 팀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그 리더 미팅 할 때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팀에서 어떤 거를 맡고 진행할 때 뭐 제품도 공유하고 사업 전개 방식도 공유하고 거기에 뭐 어떤 팀워크나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전 최근에 강점 혁명을 팀원들하고 같이 독서 미팅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리뷰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사실 팀워크를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요. 독서 미팅을 시작했을 때 이 책을 읽고 사실 내 개인적인 강점도 알게 되고 다른 팀원들의 강점도 알게 돼서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지만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서로를 진짜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앞에 어떤 책의 고유번호, 인증번호가 부여되고 그거를 가지고 한 30분 정도 자신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한테 5가지 강점들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그 강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미팅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래도 30분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책을 읽을 때는 사실 이 책에서 주는 내용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뻔한 내용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자 강점을 체크하고 자신들의 강점 5가지를 같이 공유한 다음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그 책이 달라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거에도 의미가 부여됐을 때 그건 굉장히 좀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강점을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한 다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파트별로 나왔을 때 이분은 이게 강하구나, 이분은 이런 강점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테마가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책을 통해서 또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해서 그거에 대한 포커싱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왜 저래? 라고 하는 부분이 저분은 저 테마가 강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팀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화합을 배웠던 시간이어서 저에게는 이 책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강점은 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세요? 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53분이 들어오셨는데 강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누구 얘기하면 그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점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혹시 채팅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우리 김정희 사장님의 강점은 어떤 건 것 같으세요?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디테일, 네, 말로 해주셔도 되고 헌신, 책임감, 네,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네, 우리는 누구나 다 두나? 두뇌 아니에요? 미모? 김정희 사장님 강점이 어마무시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강점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개발해서 그거를 조금 더 나의 어떤 삶이나 그런 데 적용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한 부분, 약점에 더 많이 치중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내가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미리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잘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요구되는 어떤 강점은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어떤 팀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시스템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스폰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맞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서 처음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그 강점은 내가 부족하다면 개발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밖에 나가서 행동해야 되는 행동 테마가 있어야 될 거고 또 누군가와 공감하고 소통해야 되는 소통 테마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개발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체 캡틴 팀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강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인생에서 진짜 비극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게 우리 삶에서 내가 성공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책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책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지금 시간이 뭐 많진 않아서 아주 많이 나열하면 나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책에서 배운 거는요. 왜 저래 보단 다름을 인정해 주자라고 그 부분을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여기에 분석 테마가 나오거든요. 분석 테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자기랑 되게 친하고 그래도요.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면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분석 테마에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특히나 가치적인 데이터를 되게 많이 좋아한대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막 나누고 뭔가 진행하려고 할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잘 결합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제시된 이론이나 당면한 상황하고 딱 들어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자신이 이해할 때까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또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대방은 사실 분석 테마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 사람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꼼꼼하게 따진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석 테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해되기 전까지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대요. 그리고 이 분석 테마는 타당성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회의적인 태도가 보일 때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회의적인 생각은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을 알려주라고 이 책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분석 테마가 저하고 가까운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박주환 사장님이 박주환 사장님이 분석 테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루 종일 거의 주한 사장님하고 모든 걸 같이 하거든요. 교회 활동, 뉴스킨, 그 다음에 파트너에 대한 것들 다 나누는데 때로는 그 최근에 막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막 이루어질 때 그냥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타당성을 이렇게 찾고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이해가 돼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여보 그냥 좀 해. 그냥 하라고 하면 하면 안 돼? 그냥 감독님이 하라고 하면 좀 해. 뭐 리더가 좀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뭔가를 항상 듣고 있을 때 조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왜 저래?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다른 팀의 사장님들 많이 있지만 제가 남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시 수습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는 사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박주환 사장님이 분석 테마가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본인한테는 중요하고 충분하게 납득이 되고 그랬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게 이해가 돼서 대신에 분석 테마의 장점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몇 수를 내다보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통계가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상대방들로 하여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막 하자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이 본인이 이해가 됐을 때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외저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또 하나의 예시는 아마 지적 테마, 수집 테마가 강하신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김내진아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요. 내진아 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호기심도 많고 어떤 공부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양자기를 활용하는데 김대진 사장님께서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뭐 어떤 파동, 무슨 파, 뭐 전자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가 제품은 어떤 써보고 체험하고 좋고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될 텐데 사장님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양자 물리학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 깊이 파고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김재진 사장님은 어떤 게 호기심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이해될 때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린 게 아닌 거죠. 그냥 다른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나의 스타일 그런 게 다르다는 거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저는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서로 비교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를 보면 더 나아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고 그런 것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를 비교할 수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그 기진 사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기진 사장님 너무너무 어떤 선한 느낌과 그리고 본인이 엄마 같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 참 담고 싶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엄마처럼 알뜰살뜰 막 이렇게 잘 챙기고 그런 부분이 진짜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되면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렇지만 반면에 저에게도 강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강점을 키우는 것이 또 그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또 스폰서. 우리 지금 나의 스폰서가 있고 다른 팀의 스폰서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보통 남의 떡이 좀 더 커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스폰서가 주고 잘하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 다른 팀의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훨씬 부각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도 저런 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 갖게 되죠. 그럼 반면에 또 파트너를 볼 때 어때요? 막 누구 사례 발표하고 막 이러면은 나한테도 저런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나의 파트너와 또는 그 파트너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팀, 캡틴 팀이 너무 좋죠. 캡틴 팀이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캡틴 사람들이 어떤 이 그룹에 왔을 때 어떤 느끼는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많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팀의 강점이 또 훨씬 커 보여요. 그리고 부럽죠. 더 나아가서는 비교하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걸 다 비교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도 되게 많이 비교했고 그렇게 했을 때 돌아보게 된 거는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비교할 때 나는 완전하냐는 거예요. 내가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그러면 내 파트너들도 나에 대해서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어떤 가늠한 여인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많이 비난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의 강점이 있고 반면에 부족한 점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점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조인시켜주고 조인해주고 함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캡틴 사장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각자의 강점을 살려 팀워크를 극대화하자. 밑에 사진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팀으로 교회 어떤 회장단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들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저희가 왜 초등부 있고 그 다음에 중등부, 청년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저희는 자매들 이렇게 파트를 모아서 하는 회장단이었어요. 근데 이 4명이 함께 3년 동안 일하면서 너무너무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실 막 이렇게 연인 만나는 것처럼 너무 설레고 막 그 모임을 기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3년 동안 한 번도 불화가 없었어요. 단 한 번의 부정적인 어떤 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사례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팀원이 결성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각자가 서로 너무 다르고 잘하는 것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못하는 거를 다 맡아서 쪼개서 하지 말고 잘하는 거를 하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나는 사람들한테 안부 연락할 때 전화 통화는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는 카톡으로 뭐 공지를 올리거나 그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아주거나 이건 진짜 못하겠어.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그래 카톡은 내가 할게. 나는 카톡은 자신 있어. 오히려 난 전화하는 건 잘 못해. 그럼 또 한 사람이 나는 부엌에서 어떤 우리 그 회원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이런 거는 난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는 사회 보는 건 못하겠어.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신 있게 막 그게 너무 떨리고 못하겠어.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사회 보는 건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할게.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각자가 잘하는 거를 완전히 분담했고 그러면서 왜 나는 이거 더 많이 하는데 넌 이거 적게 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것들을 진짜 잘하는 걸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안에서 칭찬과 너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서로 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너 탓이다가 아니라 다 내 탓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항상 많이 했고 모여서 왜 여자들 4명이 모이면 사실 가십거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자들의 이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할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험담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진짜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화제를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는데요. 저희가 3년 동안 같이 일했지만 이제 최근에 해임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단발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이기수 사장님 따님이에요. 그래서 이 따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같이 봉사했던 사람들이 그만하게 됐는데 전 여기서 배운 거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우리의 팀워크가 극대화돼서 저희끼리 또는 그리고 외부에서 봐줄 때 저희한테 어벤져스 회장단이란 말을 해줬었거든요. 저희가 각자 잘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낼 때 진짜 어떤 파워가 커지고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저희 스스로 느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캡틴 어벤져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마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아까 김정희 사장님 책임감 나왔는데 제가 책임 테마를 읽으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거 읽으면서 김정희 사장님 바로 생각난다. 분명히 이 책임 테마 갖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 분석 테마가 있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략적인 걸 갖고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화합이나 소통이나 이런 거에 훨씬 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팀원들 걸 조사해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너 게 더 좋고 너 게 더 크고 내 건 작고 그게 아니라 이 강점들이 다 모아져서 서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멍난 것들을 다 메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강점이 나한테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있는 걸로 인해서 시스템화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진짜 캡틴의 어떤 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그런 강점과 함께 우리 안에 신뢰와 사랑이 밑받침돼서 원팀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캡틴 어벤져스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준비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창호 교수님께서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냐고. 잘 산다. 그러면 보통은 그 사람 누구 되게 잘 살아.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다라고 한대요. 근데 잘 산다라는 말은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말이 잘 산다라는 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떤 우리 캡틴이 갖고 있는 좋은 문화, 좋은 점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사이좋은 캡틴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